그동안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삐걱거리던 당정 관계의 충격적인 내막을 밝혀줄 결정적 뇌관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유례없는 방식으로 권력의 환부를 파헤친 유시민 작가가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서슬 퍼런 맹폭을 가하자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인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거침없이 내리꽂은 매서운 직격탄에 수많은 국민과 시청자들 역시 뼛속 깊이 전폭적인 공감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 못한 짓이었어요. 그건 진짜 좀 말이 험하게 나오는. 임명직이 선출. 그러니까요. 예. 이 국민 주권을 절로 보는 거예요. 뭐 어디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국회의원 160명을 모아놓고 되지도 않는 훈계를 하고 그래요. 저는 그거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이데올로그도 아니에요. 무슨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게다가 저희 취재진 첩보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이 차기 서울시장판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관측까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가 김민석이니 경선도 없이 복권을 준비할 수 있다는 충격적 분석이 나온 것인데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유시민 작가의 팩트폭격 영상을 통해 낱낱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전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에서 협조적인 의석수가 180석이 넘고요. 민주당 여당 의석만 해도 160석이 넘고요. 그렇죠.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다 해서 다른 자유민주당, 뭐 기본소속당 해가지고 우호적인 그 의석수가 180이 넘는 조건이야. 취임할 때부터요. 예. 그리고 지지율 대단히 높았고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 집권당이 대통령 말을 엄청 잘 들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뭐 그냥 일만 잘하면 돼요. 일만 잘하면 그냥 대통령 지지율만 유지가 되면 선거마다 다 이길 거고 민주당이. 집권 초반엔 또 그렇게 보였죠. 예, 주식 막 올라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직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까지 다 풀릴 텐데 뭐 때문에 구조적 다수라는 이상한 용어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의원 워크숍에서 뭐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무슨 제3의 길 운운했다는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본분에 어긋나는 거라 봐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렇죠. 여당 워크숍에 와가지고. 제3의 길은 199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는 뉴 레이버라 그래서 토니 블레어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야당만 하다가 전통적인 노선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3의 길을 찾는다고 해서 뉴 레이버 이래가지고 포기한 게 뭐예요? 독일 3인당 노이의 밑에, 그러니까 신중도. 그래 이제 슈레더라는 노르트라인 베스팔렌주 큰 주의 주지사를 하던 사람이 그걸 내세워서 결국 저쪽은 그 대처 이후에 정권 뺏겨가지고 야당을 20년 가까이 했고, 이쪽은 헬무트 콜한테 뺏겨갖고 18년 동안 야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야당만 오랫동안 하니까 전통적인 노선의 일부를 버리고 좀 현대화해서 정권을 잡아보자 해서 잠시 성공했어. 그래서 다 망했어요, 그 다음부터. 둘 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집권당이야. 그것도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에요. 왜 제3의 길 같은 걸 해요? 그리고 우리 제3의 길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 한 거예요. 그 독일의 노예 밑에나 영국의 뉴레이버가 신강령을 하는데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정말 수없는 당대회 토론을 하고 당대회를 몇 번이나 열어가지고 강령 수정을 했는데 핵심이 대기업 국유화 강령 이런 거 포기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민주당이 그런 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제2의 길을 갔던 당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대중경제론,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이게 이미 제3의 길이에요. 이 제3의 길로 와서 정권 교체하고 네 번째 정권이 설 정도로 성공한 길이라고요, 이게. 이걸 내버리고 무슨 제3의 길을 또 가요? 저는 그거는 어불성설에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의원 워크숍에서 감히 비서실장이 그런 소리를 해요? 저는 보면서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 또 그거였어요. 무슨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그래. 그거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제3의 길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도 있을 테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의원들 앞에서
뭔가 가르치는 강연자처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듯한 그 대목- 모형 형식 자체도 대먹지 못한 짓이었어요. 그건 진짜 좀 말이 험하게 나온. 임명직이 선출. 그러니까요. 예. 아니 국민 주권을 졸로 보는 거예요. 뭐 어디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국회의원 160명을 모아놓고 되지도 않는 훈계를 하고 그래요. 그 저는 그거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이데올로그도 아니에요. 무슨 네.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정말 예. 한심합니다. 네. 또 다시 마무리는 하드보일드. 이게 작가님 그래도 저기 뭐 슬슬 마무리하시죠 예, 이제. 마무리. 그래도 대통령한테 그냥 한 말씀 할 수 있으면. 아니, 간지럽게 무슨. 그거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대통령한테 말하는 비평은 안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슬슬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뭐 질문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나와주시면 어떤가? 아니 잠깐만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 채널. 아니, 마지막으로 정말 저희 둘이랑 오늘 방송 해보신 거는 예, 솔직하게 뭐 그걸 어떠셨나요? 좀, 그렇게 예. 좀 감 안 되는 애들 데리고 방송하려니까 힘들었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래 장인수 좀 뭐 옆에서 잘 뭐 받아주고 하네? 뭐 어떠셨어요? 주로 보니까 장인수 기자님이 하시고 네. 그냥 얻어먹으시네. 그래서 아니 저는 핸드폰으로? 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 장 기자님 눈빛이 계속 뭐 이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쵸. 제가 저 처음 치고 보신 들어갈 건데. 그게 저 올해 그래도 한 4년 같이 있어 봐서 장 기자님이 오늘 욕심 계속 막 물어보는 눈빛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어록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예. 책도 여러 권 나왔고 어록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정치인 절대 믿지 말라고 한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그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그죠? 예. 도구라 그랬죠 본인. 그다음에 정치인은 도구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해서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으로 뭐라 하냐? 국내 민복을 정진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정치인이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 1등도 했습니다. 교보에서. 그 많은 그 대통령의 어록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전과도 일치하고 현대 정치 이론과도 일치하는 진짜 좋은 말들이었어요. 그 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예요. 대통령의 여록에 있는 것처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지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역사의 도구가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해서 출마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동안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 그것도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서 지지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제대로 보고 지지했는데 그분이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예. 어느 쪽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은 권력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한다는 고 했던 그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의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부터 그러한 오만한 권력자였다가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권력을 잡고 나서 그렇게 된 건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는 중요한 건 지금의 모습이에요. 대통령은 소통하고 교감하고 공감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옛날 말인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거 자주 썼거든요. 100번 토론 나가면. 예. 이 사기열전의 사마천이 정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정치에는 5등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최상의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따라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이익으로 유도하는 거.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거. 네 번째가 형벌로 겁주는 거.
제하지항 맨 마지막이 백성과 다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는 두 번째 하고요. 부분적으로 세 번째 하고요. 맨 마지막 다섯 거. 번째.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기본으로 하면서 두 번째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좋은 정치는. 그리고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인 이재명에게 그런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익으로 유도하고 도덕으로 설교하고 백성과 다투는 이 세 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단이에요. 대통령 알고리즘 얘기 못 뚫고 들어갈 거예요, 지금. 밑에서 보고도 안 할 거예요. 왜냐? 기분 나빠할 거니까.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지했던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조건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 눈을 감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성이 잠들지 않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이성의 끈을 놓치고 우리의 이성이 잠들게 하는 순간 곧바로 괴물이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 점을 저는 이 책에도 썼어요. 그래서 고야 얘기하면서 화가 고야 얘기하면서 이 고야가 만든 판화집 제목이거든요.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눈을 뜬다. 직역하면 그렇다던데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 직역하면 스페인어로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좀 멋있게 번역하면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눈을 뜬다. 이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지지했고 기대했던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했던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현실의 권력자가 되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역사에서 수도 없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한다든가 정당에 대해서 불신한다든가 인간에 대해서 절망한다든가 이럴 필요 없고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이 조건에서 우리들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내가 선 위치에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서로 상의하자고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훌륭하게 치렀다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희망이 있어요. 그 정당이. 네. 예. 정치인들이 그렇게 분열을 획책하고 이렇게 해도 분열하지 말고요.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김민석과 그 친명을 찍은 유권자들은 당원들은 정청래와 그 3인의 최고위원을 찍은 당원들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반대편에서는 또 왜 김민석과 그 친명들을 찍었는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당원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결과도 훌륭하게 냈습니다. 서로 이해만 하면 달라진 국면, 다음 국면에서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이번 전당대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택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지지한 건데 지금 이재명의 모습은 권력자다. 그것도 오만한 권력자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할 수 있다. 이번 전당대회 너무너무 잘한 거다. 당원들끼리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기회가 왔을 때 또 잘해낼 거다. 이번 전당대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다. 맞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의 이 저널리스트 출연은요, 한층 더 세졌죠. 다스베이다, 매불쇼, 이분뉴스, 그리고 저널리스트까지. 조금씩 더 세지고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유시민 작가가 어딘가에 출연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왜 구조적 다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말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또 등장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겁니다. 당원 가입하세요.
일반 당원이면 당비를 내십시오. 1,000원이면 됩니다. 우리가 이성을 잠재우지 말아야 돼요. 이성의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됩니다. 잠깐 이성이 눈을 감으면 괴물이 튀어나온다. 어쩔 수 없다.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죠. 우리 스스로 대견해 해도 됩니다. 나 좀 대단한 듯.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비록 이번 전당대회 이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기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그런데 46% 이재명 대통령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데까지는 성공한 거예요. 김민석이 지금 힘이 있습니까? 김민석 힘 없어요. 조만간 그 힘은 더 빠질 겁니다. 지지율 박살나고 있는 당대표를 따를 국회의원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은요, 대선이고 나발이고 자기 선거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총선 기간이 다가오는데 당대표 인기가 시궁창이야. 다들 모른 척합니다. 그게 국회의원들이에요. 대통령 지지율 바닥 찍잖아요. 이재명 만세 외치던 사람들이 이재명 탈당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국회의원들이에요. 자,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호남 급락에 4050도 밑에 대통령 지지율 40% 턱걸이. 자, 미디어 토마토 보시면 44.2에서 40.0. 예. 30%대가 눈앞입니다. 호남 보세요. 68.5에서 52.3. 자,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는 건 이 여론조사가 조금 거시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급락했습니다. 몇 퍼센트 급락한 거야 이게? 리얼미터도 호남이 급락했죠. 40대가 뚝 떨어지고요. 50대는 살짝 올랐지만 절반이 안 돼요. 리얼미터 40대, 50대 떨어지고 호남도 떨어집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0.0. 취임 이후 최저치. 7월 말 이후 한 달째 지지율 하락. 여권 핵심 기반 호남에서 지지율 10% 이상 급락. 호남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2주 전에 68.5. 이번 주에 52.3. 16.2%나 하락. 여권의 세대 기반인 40대, 50대 지지율도 흔들리는 모양새. 같은 기간 40대 지지율 57.4에서 50.3. 50대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절반이 채 안 된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도 51.4%로 절반이 넘는다. 민주당 지지율 44.7에서 39.8. 급락! 특히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69.5에서 48.4, 21.1%포인트나 하락했어요. 와우! 호남의 민심이 박살이 났습니다. 으악! 커피를 쏟았다. 이런 미친.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를 제가 좀 이따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아까운 커피를 다 쏟아버려. 닦으면 되지만. 몸에서 커피 향이 물씬 나겠는데? 이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커피 냄새 뭐지? 어디서 커피 냄새가 제 몸에서 나는 겁니다.
옷에만 흘렸어요. 옷에만.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자, 호남의 민심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건 해석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 리얼미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40.2%가 나왔죠. 6주 연속 하락입니다. 그리고 일간조사에서는 38.7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서도 호남 4050 변화가 심상치 않았다. 8.8% 호남에서 하락했어요. 50대도 4.7% 하락했어요. 그래서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당 지지율은 더 충격을 줬다. 민주당 지지율이 21.2%가 하락했어요. 호남에서. 자, 이건 해석이 필요하죠. 전문가들의 해석을 한번 볼까요? 전문가 랍시고 떠드는 놈들의 해석. 이익 뛰어넘는 이념은 없다. 자,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까지 하락하는 건 이유가 있는데 정치권에 이견이 없대.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자, 이게 해석입니까? 와. 관건은 핵심 지지층의 변화인데 신율 아직도 전문가랍시고 꺼들럭거리고 있나? 이익을 뛰어넘는 이념은 없다고 진단했고요. 40대에서도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결국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게다가 정부 여당의 여론 반응성도 제로에 가깝다 보니 계속해서 지지율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심한 분석이라고 보고요.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도 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빠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김봉신 대표는 이른바 호남 반도체와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지지한 호남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에 대해서 방송인 김어준, 유시민 작가 등이 코어 지지층이 빠진다는 발언을 꾸준히 한 영향이 있는지도 살펴볼 만하다. 아유, 이런 놈들이 무슨 전문가라고 씨. 코어 지지층이 빠져서 얘기했는데 얘기해서 코어 지지층이 빠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유, 진짜.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30%에 접어들 경우 레임덕 올 수 있다. 자, 레임덕이 오다 라는 표현은 틀린 겁니다. 레임덕 되다. 예. 그냥 한번 딴지 한번 걸어봤고요. 자, 이거 분석이 필요해요. 여론조사 결과가 심상치 않습니다. 호남 4050 이 지지율이 급락했어요. 코어 지지층이 이탈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가라는 놈들의 분석은 너무나 한심하죠. 부동산 정책 때문이래요. 이익 앞에 이념 없대요. 코어 지지층들은요, 그런 정책에 일희일비하지 않아. 특히 호남과 4050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저런 놈들이 전문가랍시고 돈 벌고 사는 게 신기하다. 에? 핵심 코어 지지층이 이탈하는 이유는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회복이 불가능해요. 깨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건요, 몇백 배의 에너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회복 안 돼요. 김어준 공장장이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김민석이 노력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력해야 된다. 김민석은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없고요. 해결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에요. 근데 대통령 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 난망하다. 불가능합니다. 코어 지지층들이요, 당내 비주류였던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혁할 거라고 약속했으니까요. 당내 주류는 누구였죠? 이낙연과 그 일당들이었어요. 지금의 김민석과 그 일당들이 하는 짓과 매우 비슷한 짓을 했었죠. 누구에게? 이재명에게. 비주류였던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일삼았습니다. 누가요? 이낙연과 그 일당들이요. 지금 정청래에게 하는 짓과 아주 흡사해요. 누가? 김민석과 그 일당들이 정청래에게 하는 짓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어떻게 되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서사와 정청래가 대권주자로 가고 있는 서사가 아주 흡사하다는 거예요.